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소통 테이너 오종철 그리고 욕 테라피스트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대 성편 승리 169회 강남 여성병원의 우리 성영모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야 할 것이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누군가에게는 이게 평생 씻지 못할 막 아픔이 되고 또 고통이 되고 또 아직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내는 가장 많은 아이를 출산하고 있는 그런 나라기도 합니다. 우리는 잊고 지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저번에 그 입양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무호적 그러니까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은요 입양조차 될 수 없답니다. 안 된답니다. 법이. 이들은 또 종합병원에 가서 병원 진료도 받을 수가 받을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자기가 태어났는데 자기 뭐 인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받아볼 수 있는 계기도 없고 사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해외 나가 보면 어덜트샵 같은 데가 이렇게 그냥 드러내놓고 같이 가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인데 우리는 막 성인용품점 이런 데가 뭐 길가 노견에 그러니까요. 자동차에 서 계신다던가 아니면 어디 막 무슨 숨어 있어요. 어디 숨어 있게 되던가 뭐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사실 뭐 백화점에 이제 란제리 그 샵에 가도 남자친구 같이 가다가 뭐 살려고 하면은 남자랑 묵묵하고 혼자 들어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근데 그게 사실은 성에 대해서 너무 그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많이 좀 지양을 해야 되고 그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성의 만족도, 성의 그 오르가슴이나 아니면 그런 그 판타스틱한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스스로 체험을 갖다가 해야 될 그런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드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제가 이제 의사 생활하면서 느낀 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선물이에요. 프레젠트. 프레젠트가 이제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현재라는 뜻도 있고 그것이 또 찾아보면 어원이 즐거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 이어보면은 현재가 선물이고 즐거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같이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자리에 저랑 같이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체가 다 프레젠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젠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게 저한테는 다가왔는데요. 이 프레젠트라고 하면 선물하면 우리가 흔히들 다 좋은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프레젠트는 내가 받기 싫은 것도 있고요. 또 꼭 받고 싶은 거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그런 선물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선물을 누군지 선물 주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친구가 주면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주게 되면 일단 받았다가 내가 스스로 평가해서 이게 나한테 필요한 선물이라 생각하면은 그것다가 다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유용하게 해주는 그런 거예요. 선물을 줬는데 그 자리에서 면박을 당해버리면은 감정이 상하거든요. 상대방한테 되게 분노를 일으킨다고요. 그거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선물 자체가 그 형상적이고 어떤 그 물질적인 거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선물의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옆에 계신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진료할 때도 이런 선물을 환자들한테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또 알기 쉽게 편하게 이렇게 설명해 갖고 이제 그 올바르게 정상 생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이에요. 몸이 아프면 안 돼요. 일단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몸이 아파버리면 내가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세계에서 보면은 음식도 보약이긴 하지만 이 운동 자체가 운동이 정말 사람의 그 건강이나 아니면 삶의 질을 갖다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100m 막 달리고 가서 막 결승전 통과하고 나면은 정신 속에 아무것도 안 들고 하얗게 되잖아요. 그게 혈액순환이 막 되면서 뇌에 그 피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근육으로 피들이 뭐 쏠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 뇌가 하얘지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엄청나게 많이 분비가 돼요. 근데 그 엔돌핀이 우리 몸의 모든 면역 작용을 갖다가 향상시켜주는 그런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운동이 두 번째 요소가 좀 되고요.
세 번째가 바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성이에요. 섹스. 이 섹스라는 거는요, 그 라틴어인 섹터스, 그 섹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게 나누어지라는 뜻이래요. 나누다. 나누어지다. 그러니까 인간을 남과 여로 나누다. 하지만 그 중간에 섹서스가 있다. 성을 통해서 이어줄 수 있다. 이런 의미래요. 근데 이 성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제일 높대요. 그래서 뉴질랜드 연구인데요. 그 대학생들 몇 명 갖다가 이제 100 몇 명을 갖다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즐거움, 우리가 살면서 즐거운 거, 또 이제 참여도, 또 의미 있는 거, 이거 다 따졌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의미는 굉장히 높지만 즐겁진 않잖아요. 또 우리가 술 먹고 하는 거는 또 즐거움은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또 우리 SNS 막 해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도 나중에 며칠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다 충족시키는 요소가 바로 섹스라는 거예요. 성을 통해서 내가 이제 만족감을 느끼고, 그래서 성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이 최근에는 되게 대두가 되기 시작해갖고 이 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여기 오셨지만은 같이 소통하면서 이 순간부터는 성을 갖다가 너무 숨기지도 말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 생각하시고, 또 옛날에는 철저히 억압됐어요. 그 중세시대 때 많이 억압됐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많이 억압됐고, 이런 데서 여성의 지금 권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같이 동등하게 보고 같이 성을 갖다가 잘 해소를 하게 되면은 이 성을 통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 선물, 프레젠트, 두 번째가 운동을 하고, 운동해서 자신을 갖고, 세 번째가 성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만족감이나 오르가즘을 느끼고, 이 성을 통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갖다가 누려라, 이거죠. 근데 이 굿섹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굿섹스가 안 되는 배드섹스가 있어요. 안 좋은 섹스는 성관계를 저 사람이랑 해서 밤새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몸이 되게 찌뿌둥해. 안 좋아. 이런 경우는 나랑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서 좀 보셔야 되고요. 성관계를 했는데 그 다음날 기분이 개운하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활력이 높다. 이러면 이거 굉장히 굿섹스가 되는 거죠. 물론 이 배경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그 사람을 내가 너무 많이 이렇게 챙기는 어떤 그런 마음들, 사랑하는 마음들이 녹아났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날 기분 좋은 어떤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도 제일 먼저 기본적인 거는 그것은 남녀의 관계성부터 먼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혼율도요,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중 중에 하나가 성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결혼을 해서 올바른 행위를 했으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지 않고 결혼을 했고 또 배우지 않고 성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잖아요. 여러분 유럽만 가도요, 장애인들한테도 충분히 성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에 대해서 억압받지 않게 그 성행위를 하는 전문 직업 여성들한테 그분들한테 쿠폰을 줘서 출장을 가서 성행위를 하면 세금을 감면시켜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솔직히 성에 대한 복지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공창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어디 사창가나 이런 데 가서 그런 걸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는 장애인 단체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자유행위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또 심리치료를 다니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자꾸 숨기고 뭔말 안 할 것이 아니라 이걸 드러내고 우리 사회적 문제로 빨리 인식을 해야 우리가 정말 건강한 성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니까. 또 이제 아까 제가 2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굿섹스의 팁 3가지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다 해소할 수는 없으니까 자, 요거만큼은 좀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3가지.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그거죠. 굿섹스하는 제가 이제 개론적인 거 빼고 실용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굿섹스의 첫 번째 요건은 그냥 렛고, 내 몸을 갖다가 그냥 맡겨둬라. 성관계에 들어갈 때 그냥 맡겨두는 거예요. 그냥 되고, 두 번째가 feel my body sensation. 그러니까 내 몸의 변화를 갖다가 느껴라. 상대방에서 내오는 그 정이나 아니면 이런 애정을 갖다가 몸으로 느끼라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 내 몸의 변화를 느끼고 내 몸의 변화가 됐으면 상대방의 몸의 변화도 내가 인지를 하고 느껴봐라.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구스섹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믿고 맡겨두는 것이라는 건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몸을 갖다가 그 내 몸이 이제 성행위를 갖다가 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해야지 이런 당위성이나 이 가면은 되게 먼저 경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딱 하게 됐으면은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거죠. 그냥 그 진행이 되게끔 중간에 내가 인터벤션을 걸거나 중간에 이게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아니면은 적당한 장소에서 두 분이 이제 어떤 분위기에 취해서 어떤 성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누구처럼 이렇게 화장실에서만 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 어쨌든간 무조건 그냥 나 몸을 놨다가 맡겨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몸의 변화를 인지하고 세 번째는 상대방 변화를 인지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둘 똑같이 남녀가 오르가즘에 같이 도달할 수 있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애성이라 그러죠. 그 애성이가 막 소리 갖다가 지른다든가. 이거 소리 지르는 게 그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소리 지르는 애성 자체가 내 몸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 막 수건으로 털을 막잖아요. 그치, 입에 막. 그거는 위에 시부모 모시고 있을 때 아닌가. 근데 그거가 절대 창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어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굉장히 커갖고 건물 전체를 날아갈 거 하지만 대부분에는 이제 그런 오버하고 일단은 내 몸에서 나오는 변화를 갖다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내 몸을 느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도 모르게 그 어떻게 보면 만지다 보면은 이 젖꼭지가 부풀어 오르면서 쓴다든가 또 음액 부분이 굉장히 차오르면서 조금만 터치해도 평상시에는 그 느낌이 없던 곳이 굉장히 자극적이 된다든가 또 이제 이것이 이제 귓볼이나 온몸 전신으로 다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몸의 변화를 갖다가 여성의 입장에서 먼저 느끼게 되고 세 번째는 그렇게 되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돌진을 하게 되거든요. 남자들은 이 카타르시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피스톤 운동과 더 많은 노력이나 되게 힘들고 땀 흘려가 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몸의 상대방의 그 호흡 소리 그리고 또 이런 데 굉장히 기울이고 상대방이 그러다 보면은 그 여성들의 질이라는 거는 불수의군으로 움직여요. 성감이 올라왔을 때 그 자체가 내가 남자친구 페니스가 들어왔는데 이걸 붙잡아야지 해서 붙잡혀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몸이 좋으면은 저절로 움직여요. 우리가 거꾸로 물구나무 서갖고 음식을 먹어도 음식이 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질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렛고 또 자신의 몸의 변화를 느끼고 상대방 변화를 느끼다. 그러면 이게 성관계하는 구스섹스에 좋은. 그러면 올바른 성관계만 해도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인병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인병들의 원인을 또 그런 걸로 보이는 분들도 있거든요. 부인병들의 가장 많은 원인이 그 여성들의 35세가 넘어가면 여성들이 자궁 근종이나 성근증이나 이걸 통해서 생리통이 유발되고 생량이 많아지잖아요. 혈액순환 부재가 많고요. 그리고 또 유전적인 요인도 강하긴 하지만 그 평소에 성관계를 많이 안 했던 분들, 성관계를 하게 되면 그또 생식기 쪽으로 혈류가 많이 몰리면서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문외했던 경우.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몸의 이제 질 같은 데는 우리가 지저분한 땅에 떨어진 음식을 갖다 막 주워 먹어도 우리 병에 안 걸리잖아요. 대부분 다 그 이유가 위에서 강산을 분비하기 때문에 그 강산 자체가 균을 잡아 죽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이 질에서도 이루어져요. 여성들의 질에도 유산균이 살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오면은 꼭 알려드렸던 팁 중에 하나가 그건데 여성들의 질병 관리하는 법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알려주세요. 그게 이제 평상시에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건데 우리가 여성들의 질 하면은 어떤 냄새가 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있는데 냄새가 안 나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시큼한 냄새 나는 게 정상일까요? 식초 같은 냄새? 또 아니면은 하수구 냄새나 오징어 비린 썩은 냄새 이렇게 많이 나요. 어떤 분들은 또 제 진료실 들어와서 질염 너무 심한 분들은 제 진료실도 굉장히 넓은데 완전 냄새로 진동을 해갖고 머리가 아플 정도까지 냄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하수구 냄새 비슷하게 나고 오징어 비린내, 썩은 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성들의 질도 아까 제가 산을 분비한다, 유산균이 산다 했잖아요. 산을 분비하기 때문에 시큼한 냄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시큼한 냄새가 정상이에요. 시큼한 냄새가 났을 때는
그 사람이 이제 매독에 걸린 사람이나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 관계를 해도 그게 안 걸려요, 균이. 내 몸에 이거 면역 자궁이 튼튼하기 때문에. 근데 내 몸 자체가 어떤 질염이 있는 상태, 균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해버리면은 100% 걸리는 거죠. 왜냐면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이 유산균의 특징이 그 알칼리나 중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유산균이 싹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샤워기를 절대 밑에서 위로 쏘면 안 돼요. 그리고 질 속에 문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방법은 그 배꼽에다가 그 샤워기를 대고 흐르는 물로 닦아주셔야 돼요. 그게 제일 좋고, 또 우리가 비누가 알칼리잖아요. 비누가 좋다고 해서 밑에가 지저분해서 막 비누 칠해갖고 거품 내갖고 막 닦잖아요. 거품 내는데 그 비누가 알칼리가 질 속 들어가면 똑같이 유산균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비누칠도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세정제에 요즘에 그 시중에 세정제 많잖아요. 세정 대부분 그 산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정제를 비누 대용으로 겉에 외음부만 닦는 거예요. 속에까지는 웬만하면 넣지 마시고. 일부의 세정제는 질 속에 넣어도 된다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안 넣는 게 좋고요. 외음부만 닦아주고, 그래도 우리 몸의 질 자체가 자정작용이 되기 때문에 저절로 다 이렇게 정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비누칠하지 말라고, 세 번째는 그 여러분들 이제 그 목욕탕 갔을 때 할머니들이 외음부가 물기가 많게 되면은 여기에 습하게 되잖아요. 습기가 차면 아무래도 균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가 찜찜해지고. 특히 이제 수영 다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수영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만성 질염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그 수영할 때도 보면은 질이 음압이 걸리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는 이상은 질 속에 물이 안 들어가요. 근데 수영하다가 물을 팍 먹는 순간 같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수영 배우는 사람들이 질염 환자가 그렇게 많고, 이걸 제대로 치료 안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이제 이런 질염 치료법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야,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는 제가 어디서 배운 적이 없잖아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난 드라이기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 저 남성분들도 사실은 밑에 부분이 건조한 게 건강한 겁니다. 맞죠? 그렇죠. 건강하죠. 예. 어쨌든 습하게 되면 거기가 균이 자라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질 외음부를 완전히 건조시켜도요, 질 자체의 분비물, 질 분비물, 우리 몸에 좋은 질 분비물이 계속 하루에 1.5원씩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촉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의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오르가즘이나 아니면은 극치감에 도달하게 되면 그 바솔린 글랜드나 우리 몸에 좋은 그 샘에서 그 면역체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그 질 속에 들어가 있는 나쁜균도 빨리 씻어내버리고 이렇게 좋기 때문에 이 성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그 몸도 많이 건강하게 되는 거죠. 외음부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올바른 올바르게 정말 아까 씻는 방법 하나만 그거를 태어나 처음 배웠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좀 끝으로 이제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영리하셨던 시간이 다 끝이 났는데 마치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아주 시원하네. 긴장을 많이 끝으로 했어요. 이것은 우리 좀 지켰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마무리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성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어떤 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들,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똑같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굿섹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성생활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이 성이 그 좋은 방향으로 잘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